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 상반기 채용 CJ그룹에 대해서 오늘 기업 분석 함께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지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CJ그룹 취업 준비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요. 먼저 첫 번째는 CJ그룹의 기업 요약 내용으로 제가 간략하게 어떤 그룹인지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력 사업 분야는 어디이고 어떠한 브랜드들이 이 사업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브랜드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문화는 어떻고 최근에는 어떠한 이슈들이나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게 사실 우리 지원자분들께 채용 시장에 많이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중요한 그 주요 직무들이 어떠한 직무들이 있고요. 이 사업 분야별로 채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채용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며 합격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기업 요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의 히스토리가 있죠. CJ는 식품과 식품 서비스, 그리고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신유통 이렇게 총 4대 핵심 부분이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태는 삼성그룹의 모태 그룹으로 자리를 했었고요. 이런 창립기와 도약기를 거쳐서 지금은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했고 그 이후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면서 대형으로 좀 성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4대 핵심 사업군을 구축하여 성장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CI 많이들 보셨었죠? 이 CI가 CJ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는 친숙한데요. 이 색깔과 위치되어 있는 이러한 CI들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 우선 이런 빨간색 부분은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은 즐거움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요, 편리. 보셨듯이 건강, 즐거움, 편리. 이게 CJ그룹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연동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4가지 사업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건강과 즐거움, 편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J그룹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 영역별로 어떠한 계열사가 있는지 좀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CJ그룹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식품과 식품 서비스 영역이고요. 이것에 해당되는 계열사는 CJ제일제당, CJ푸드빌, 그리고 식자재 유통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가 해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사업 부문과 전문 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생명공학 사업 영역은 CJ제일제당 바이오, CJ제일제당 생물자원, CJ헬스케어가 이에 해당되는 계열사입니다. 신유통 사업 부문들이 있죠. 물류사업과 홈쇼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 그리고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워크스 올리브영, 우리가 스토어 그 매장으로도 많이 보신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 방송, 영화, 음악, 공연, 게임을 다루고 있고요. CJENM, CJCGV, 그리고 CJ파워캐스트, CJ헬로비전. 이 정도가 CJ의 주요 사업 부분과 계열사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다루고 있는 사업 영역별로 또 계열사별로 채용이 또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계열사 명칭과 함께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혀서 해당되는 브랜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특히 식품 쪽 부분들로 브랜드, 우리들한테 매우 친숙한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좀 주요 몇 가지 브랜드들만 보여드려도요. 너무 잘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죠. 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비고, 그리고 다시다, 해찬들, CJ 브랜드고요. 백설,
그리고 이제 흰 쌀밥에는 스팸이 최고죠. 스팸 이런 부분들도 CJ의 브랜드고요. 뚜레쥬르, 빕스,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계절밥상 이런 외식 브랜드들도 CJ의 건강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입니다. CJ 하면 또 고유의 문화나 그런 가치관이 또 즐거움, 원 이런 걸 또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TVN이라던가 엠넷, CGV, CJ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이 즐거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명칭이고요. 편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올리브영, 오쇼핑, 그리고 물류, CJ 대한통운 이 정도가 CJ의 주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신 브랜드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객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좀 넘어서요. 실제로 거기서 일해볼 직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브랜드들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들이 또 합격을 하시는데 주요 포인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브랜드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요즘 CJ그룹에 좀 최근 이슈가 있어서 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특검 수사 기간을 좀 연장해야 한다라는 좀 여론들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문회에 참석했던 롯데와 CJ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요. 좀 긴장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앞으로 진행될지 좀 연이어서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밝혀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채용 시장이 조금은 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과 우려가 들 수도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최신 이슈도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영역이다 발전하게 되는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경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자재를 유통하는 그런 국내의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들로 조금 확장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기회들을 엿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식자재 유통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단체 급식 이런 거 전문 기업이죠. CJ 프레시웨이는 이런 부분 업계에서는 최초로 칠레의 남미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지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상품 경쟁력을 글로벌을 통해서 더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여기서 이런 쪽에서 발굴한 이런 상품들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에도 유통을 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또 중국과 베트남은 오히려 또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바 있기 때문에요. CJ 프레시웨이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근 이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목표들을 세우실 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 기업 문화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CJ의 기업 문화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기업 문화일 수도 있고 또 CJ가 추구하는 가치일 수도 있는데요. 온리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최초, 최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 최고, 차별화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CJ의 가치를 담은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업계의 최고가 되겠다라는 이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리브영만 하더라도요. 온리원 상품이 무엇일까? 우리 온리원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정신은 CJ의 기업 문화와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아예 정말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문화냐. 아마 호칭을 파괴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호칭을 요즘에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런 호칭을 파괴한 대기업 중에서는 거의 1호라고 알려져 있죠. 님 문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내에 있는 직위 체계를 없애고요. 호칭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이재현 회장님도 이재현 님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온리원 정신을 발휘하여 조금은 더 창조적이고 더 개방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회장의 의지와 결단이다라는 내용들 많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창조적이고 젊은 분위기, 그리고 소통이 조금은 편안하고 개방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따뜻한 기업 문화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그래도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근로계약 기간 내에 어떤 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CJ CGV나 뭐 푸드빌, 올리브 네트워크스 등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직원들의 이제 계약 기간들을 딱 언제 되면 그만둬야 된다. 너무 불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까지 그런 고용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급여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지 혜택까지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기업 문화로 많이 알려져서요. 조금은 따뜻한 기업 문화, 본인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지고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사내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호칭이 좀 파괴되고 안에 직위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성과를 내는 그 고성과자들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그리고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무 가치에 따라서 7단계의 직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계열사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룹의 예시를 보면 이러한 형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면 이게 최소 연한이거든요. 각 직위에서 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 세모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 연한이라서, 만약에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굉장히 빠르게 승진한다면 10년 만에 임원이 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별도로 존재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체계와 그리고 어떤 기간 같은 거를 좀 보셔야지만 입사 후 포부나 목표를 적을 때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냥 적지 마시고, 몇 년 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나 어떤 체계 안에서 있을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급 체계나 사내 제도를 보시면서 입사 후 포부와 목표를 기입하실 때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CJ의 계열사별로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신입들이 공채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주요한 직무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푸드빌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지 못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패밀리 레스토랑 과거에 이제 스카이락이라고 있었거든요. 저는 왜 이걸 기억할까요? 네, 이 스카이락이 오픈돼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초반의 모습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독자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떠한 형태 빕스로 또 오픈을 됐고요. 2006년에는 그룹 프랜차이즈 사업 부분이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계절 밥상이 신규 브랜드로 오픈을 했고요. 이러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계열사가 바로 CJ 푸드빌입니다. 이런 CJ 푸드빌에서는 주요 직무 채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외식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베이커리 R&D 부분이나 외식 R&D, 그리고 외식 스토어 매니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직무로 신입 채용을 할 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 중에서 CJ 푸드빌 외식 스토어 매니저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CJ 푸드빌의 어떤 외식 매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점포에서 매니저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매니저지만 어떤 그룹의 어떤 사업 영역에서 매니저를 하는지에 따라서 일하는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빌 사실 점포 운영의 핵심인 거죠. 운영하고 관리하고 매출에서부터 매출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 점포가 있으면 사실 매니저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원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인원들과 일하게 된 것 때문에 인력 관리의 부분도 이 매니저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을 상대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들도 책임지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서비스 관리, 점포 운영 관리, 인사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이 스토어 매니저의 주요 역할이고요. 서비스라 하면 일단 어떤 것들을 관리하게 될까요? 이제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강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일정 부분 수준으로 관리해야겠죠. 서비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충성 고객, 단골 고객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클레임도 있겠죠. 그런 클레임을 처리하고 또 사후 케어까지 하는 부분들을 스토어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포 운영 관리인데요. 예, 인건비 관리해야겠죠. 예, 그 점포 운영 안에서도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또 매출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관리돼야지만 수익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분, 급여 관리, 경비 관리, 뭐 소모품, 식자재를 발주하는 부분이나 우리 고객들에 맞는, 우리 점포에 맞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건비 관리나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인사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많은 직원들이나 혹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요. 채용과 또 근태도 체크하는 부분들이 스토어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메뉴를 교육하거나 테스트하는 거, 위생과 안전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푸드빌의 전체 점포에 안살림, 바깥살림을 다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경쟁률도 높고 인기가 많은 계열사죠. 네, CJ E&M의 주요 직무와 최근에 모집했던 직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직무명이 미디어 솔루션, 예, 광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영업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예, 매체 기획, 영업 부분, 예, 음악 공연은 음악 사업들을 관리하고요. 공연 사업이나 콘서트 사업들을 기획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직무나 재무는 당연히 경영 지원 파트로 속해서요. 최근에 이러한 직무들을 채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대신 이런 직무 말고도 예, 인턴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직무들도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 미술 감독,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인턴십을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제작 PD, 뭐 엠넷, 예.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거 제작을 하는 PD들도 인턴십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 형태로 최근에 진행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다른 계열사, 예, 또 하나의 계열사의 직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CJ 프레시웨이의 직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는 식자재 유통 영업을 하는 직무를 채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식자재 유통 영업의 직무는 이제 주요 해야 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대리점 영업, 그리고 두 번째는 직거래 영업, 그리고 원료 영업. 이 세 가지가 식자재 유통 영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영업 경로마다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별로 고객을 또 상대해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영업과 마찬가지로 이 영업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대외 고객뿐만 아니라 사내 고객들도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해야 되고요. 존중하는 매너나 모습들을 또 보여줘야 하고요. 때로는 협상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이 요구되고요. 그렇지만 고객을 상대할 때 서비스 마인드, 식자재 유통의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클레임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적극적인 자세. 이 직무를 지원하신다면 내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키워드, 역량 키워드를 뭐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나 제가 여기 괄호 안에 쳤던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강조해서 내가 식자재 유통 영업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신다면 이 제대로 직무를 이해하고 역량의 포인트들을 잡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CJ 푸드빌에서 인턴 매니저를 채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CJ 푸드빌에서 인턴 매니저 채용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채용은 최근에 했었던 과거 채용 공고인데요. 그 내용을 좀 토대로 우리는 딱 공고가 떠야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공고를 토대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부문 자체가 인턴 매니저라고 나오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도 외식 관련 전공을 공부한 자, 제가 알고 있던 분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외식 관련 전공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이런 매니저 채용에 제가 도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은 외식 관련 경험이 있는 자, 외식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채용 공고에서 밝히고 있고요. 거기서 경험에서 더 넘어서 서비스나 만약에 조리 분야를 지원한다면 이 부분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업무 경험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있다라면 한 6개월 이상인 자는 특히 우대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 똑같이 있고요. 그 대신 점포 실습 한 6주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을 합격을 하는 직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턴 매니저 채용을 할 때 직무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 연봉 수준과 복지 좀 궁금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 또 우리도 그 기업의 담당자들이 지원자를 평가하지만 사실 우리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나 연봉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의 신입사원 연봉 수준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밝혀진 바 있고요. 그런데 계열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혜택이 좋은 편이라서 지원자들의 호감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복리후생제도는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사업 내에 피트니스를 운영한다거나 난임부부 시술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외국어 학습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CJ 계열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CJ 계열사는 35% 할인을 하겠다. 또는 연간 100만 원 카페테리아식 포인트를 이렇게 주어서 그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이런 복리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입사원 입사 후에 정장을 지급하는 이런 또 깨알 같은 복지 제도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지원하시면 좋겠죠. 채용 프로세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요, 일반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 게요, 공채 채용을 진행할 때는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인턴 채용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2차 면접은 없고요. 1차 면접 이후에 그 실무진 면접을 통해서 인턴십이 운영이 됩니다. 그 인턴십 때의 평가가 최종 합격으로 갈 수 있는 평가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네, 좀 전형별로 좀 요약을 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열사별이나 직무별로 조금은 상이할 수 있겠지만요. 어학 기준은 이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것들을 보고 있고요.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이것은 신입 공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입과 인턴과 장교 공채 채용이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게 된다면 포함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2016년도에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사실상 이름이나 사진이나 학교 명칭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혹시 지원한 경험이 있어도 또한 합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배를 겪으셨으나 이번에 다시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내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푸드빌이나 CGV 그리고 올리브영 계열사일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정 기간 어떤 경험자들이 만약에 동일한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에는 서류 전형의 통과 자격을 주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단 좀 용돈이 급해서나 이럴 때 좀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요. 이왕이면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내가 용돈도 벌고 이러한 서류 전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면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다음 관문은 이제 직무적성 검사로 가시게 되는데요. CJ의 직무적성 검사는 조금 준비하셔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직무적성 검사를 딱 보고 온 친구들의 이제 반응은 뭐 굉장히 타 기업에 비해서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대요. 좀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건 평이한 수준이지만 풀어야 할 문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풀어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핵심이겠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CAT와 CJAT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CAT는 지원자의 학습 능력, 지시 이행력, 이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와 관계없이 이런 직무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좀 활용하고 있고요. CJAT는 지원자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가 CJ의 어떤 기업의 가치와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부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CAT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이나 지시 이해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본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문항들은 선택형 또는 단답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55분 동안 총 95문항을 답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유형별로 이 유형이 끝나면 다음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유형이 혼합돼서 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번호마다 다른 유형이 등장하는 익숙해질만 하면 원래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형이 계속 혼합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문제를 더 빠르게 풀어야 하는 것이 핵심일 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또한 주어진 글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답해야 되는 그런 단문 독해. 저 정말 싫어하지만 데이터와 도표 이런 통계 자료들을 참고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어떤 자료 해석 능력 이런 부분들, 언어 추리, 정말 더 싫어하는 연립 방정식을 이용한 응용 계산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CJAT를 좀 볼까요? 30분 동안 250문항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런 관련 문제집을 풀면서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죠.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무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고요. 그런 대처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게 우리 기업과 좀 맞을까?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보다 어떤 조직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조금 창의적인 문제들도 나와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CJ에서 배급을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CJ에서 배급을 하는 그 영화들 포스터들을 딱 제시하고요. 이게 시대순으로 나열을 한다면 어떻게 나열되겠느냐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지식과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CJ의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됩니다.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들게 또 이제 1차 면접에 갔습니다. 1차 면접은 크게 직무 면접과 신층 면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직무 이해도와 인성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심층 면접 방식은 보고합시다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직원이 돼서 근무를 하다 보면 보고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보고 잘하는 직원이 있고 보고를 잘 못해서 항상 상사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게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가상으로. 그래서 4명에서 한 6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을 우리 잘했다가 아니라 상사한테 보고할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예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저도 과거지만 제가 봤었던 면접도 비슷한 면접이 있었거든요. CEO가 외국 출장을 가는 지금 급한 아침인데 그 출장을 공항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만약에 당신이 긴급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CEO한테 보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CJ에서 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또 어떤 기업에서는 이 보고의 방식을 면접에 넣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위에 층에서 밑에 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주요 내용을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문제들을 출제했었던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내용부터 어떠한 것이 핵심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할 때도 어떻게 구조화해서 보고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한 보고와 그냥 있는 내용들을 줄줄줄 나열하는 보고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보고의 형태가 그냥 내 있는 상황을 보고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디어나 생각까지 도출한 다음에 해야 하는 보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맞게 그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팀이랑 같이 상의해서 최고의 보고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직무 면접인데요. 직무 면접은 한 지원자 한 2~3명 정도가 이번에도 한 조로 입시를 하게 되고요. 흔히 많이 보셨던 다대다 면접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이 면접 형태 참 많죠. 그래서 그 실무자가 면접위원으로 참가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위원은 최근에는 그 2명 정도가 들어왔었다고 하고요. 소요 시간은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런데 그 인성과 이런 어떤 역량 부분, 인성 부분보다는 직무적 역량으로만 면접을 보는 게 약 40에서 50분이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면접의 방식은 채용의 시즌과 그런 때마다 조금은 상이해질 수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대로 그동안 면접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다면 좀 미래를 대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임원 면접으로 가면요. 임원 면접은 다대다로 질의하고 이제 응답하고 이런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임원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면접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지난번 하반기 채용 때는 이 면접 과정 전형 중에서 직무 성향 서베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의 300문항 정도를 푸는 거였는데 이제 인사 담당자는 이게 이제 어떤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거지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으나 사실 직무 성향 서베이가 이번에도 진행이 된다면 이 문항들을 잘 푸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합격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되느냐도 조금 결정하는 것의 주요 포인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들이 운영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턴으로 만약에 채용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2차 면접은 없고 인턴십 과정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면접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이제 고객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직무들을 채용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서비스직에 관련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라는
예, 질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래도 많이 해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실 서비스 직무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채용을 준비할 때, 난 관련 경험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경험 중에 서비스 직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라면, 했다? 어디서? 얼마 동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고 그 매장 안에서 고객들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았거나 내가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다. 중심으로 경험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고지 외 지역에 파견돼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고민은 미리 하시고요. 네, 면접에 가셔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미리 고민을 끝내신 다음에 이제 고민을 끝내셔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때 또 이럴 때 또 너무 신중하게 오래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좀 대답을 하셔야겠죠. 거기서 또 너무 깊이 또 생각하시고 계시면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겠구나라고 지원자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험 들게 하는 참 질문이네요. 회사에 갑작스럽게 출근 연락이 왔다. 그럼 애인과의 약속이 그때 딱 겹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예, 여기서 예를 들어 회사를 선택하면 뭐 합격, 뭐 애인을 선택하면 불합격, 이렇게 정답이 정해진 질문은 아니겠죠.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 출근한다라고 답변을 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센스 있게, 위트 있게 준비하신다라면 훨씬 더 좀 차별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인의 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쉬운데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예를 들어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라고 질문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그 부분 중에서도요,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다거나 나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고 이렇게 나를 평가했다까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CJ 제2제당에서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본인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오랫동안 일했었기 때문에 보면요. 정말 취미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취미가 독서 감상, 음악 감상, 독서와 음악 감상 거의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 정말 독서가 취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독서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서 얘기해서 최근에 읽은 책 막 여쭤보면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예를 들어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근무를 할 때 업무 강도가 좀 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이런 건전한 취미가 있으면 훨씬 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미가 정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합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그 위에도 건강하게 오래 열심히 재미있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취미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성실함, 책임감 이런 추상적인 문장이나 단어로만 나열하지 마시고 이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 사례, 특히 성격 부분들은 질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왜 해당 직군을 지원했나요? 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역시도 이제 직무와 연관된 질문이겠죠. CJ ENM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CJ는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도 들어보셨지만 사실 문화에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쪽에 대한 관심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아티스트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지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질문 한번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CJ 쪽에서 응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런 좀 질문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아무것도 이제 안 적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하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되죠. 내가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혹시 우대사항에 명시된 자격증이 없거나 해당 전공이 아니면 불리한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요, CJ 측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소개서는 정량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우대사항에 명시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정성평가 쪽에 훨씬 더 힘을 좀 써서 힘을 들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우대사항은 가점 요소이다 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가점을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있으면 합격이고 없으면 불합격은 아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다. 이 말인즉슨 정성평가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우대사항에 명시된 자격증이 없더라도 도전해보면 가능성 있다라는 대답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은데 적어도 되나요? 네. 사실은 아르바이트 기간이 예를 들어 뭐 한 3년 했다. 우와 라고 생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짧다고 그 경험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이 어떤 중요한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때 상황에서 경험했던 거, 그게 직무와의 관련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낀 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런 게 좀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서류 전형을 할 때 이제 슈퍼패스 기준이 있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이냐면요. 2년 이내에 1년 이상 월 평균 80시간 이상 직영점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그럴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내 기억이 합산해서 이 정도이다가 아니라 근무 이력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 근무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때도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때 이러한 조건들을 부합한다면 서류 전형에 굉장히 좋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CJ 그룹은 특히 이제 뭐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지원자분들이 선호하는 기업이긴 한데요. 특히 또 여성 지원자분들께서도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다라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원자들은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궁금증에 어떻게 답하고 있냐면요. CJ는 여성이 일하기 좀 좋은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여성 합격자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다 라고 평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좀 자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합격자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어떤 대학들의 비중이 약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채용 설명회 때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CJ그룹의 합격 전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CJ가 가장 잘하는 것 무엇일까요? CJ그룹이 가장 잘하는 것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에서 그냥 좋다 이러면서 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창조하고 그런 문화 트렌드를 기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문화를 즐길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만 했다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던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할 때는 그런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좀 좋을까?
이왕이면 CJ그룹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CJ그룹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굉장히 없는 기업들도 많은데 CJ그룹은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내가 관심만 있고 그리고 그것에 좀 도전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전형을 통과한다면 그러한 CJ 관련 경험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조금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걸 활용하려고 이 경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즐기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CGV에서 시네마 클래스를 모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우수하게 활동한 그런 활동 인원들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에 가점을 주겠다라고까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대학생이시라면 CJ 프레시웨이에서는 대학생 셰프 홍보단, 프레시 셰프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 뭐 홍보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직무나 이러한 계열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창 시절에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CGV에서 TUC 대학생 마케터 활동 같은 것도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거 외에도요. CJ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기획해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CJ그룹에 지원하실 때 예를 들어 연봉이나 어떤 복지 혜택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어필하시기보다는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조금은 기업과 좀 더 친숙한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어필하실 수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겠죠. 합격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CJ그룹은 지속적으로 이제 공채 채용도 진행되고 있고요. 다양한 직무들을 채용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신다면 그 직무로 입사하셔서 전문성을 쌓기에는 매우 적합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적인 취업 준비하셔서 CJ그룹의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